이란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 살해 보복으로 무력 사용을 경고한 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 대통령팀과 긴급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백악관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연락을 취해 직접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헤란은 워싱턴과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공격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아야톨라 정권이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서 시위 진압에 대한 무력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544명이 사망했지만 영상 자료를 보면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을 친정부 집회에 동원해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한편 테헤란에서는 이슬람 혁명 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헌혈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대규모 탄압 이후 이란 내 시위가 진정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레자 페흘레비는 여전히 시위의 지속과 심지어 더 과격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아야톨라 정권이 미국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는지 도널드 트럼프의 대응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하신 방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해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란에서 온 최신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슬람 정권은 수만 명의 보안 요원과 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동원하여 도심 중심지로 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정권의 국영 언론, 특히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 브로드캐스팅 채널은 이러한 연출된 집회의 영상을 선별적으로 방송하면서 전국적인 인터넷과 통신 차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역사적인 자각, 이 책임감, 이 관대함과 위대함, 이란 국민의 통찰력, 이 용서, 이 용기, 이 사랑 앞에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국민들과 민족들의 삶에 대해. 이것은 대중의 사기를 꺾고 계속되는 혁명 과정에 사람들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조직된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특히 1월 8일과 9일 이후 과장 없이 말해서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했고 여러 지역과 도시를 정권의 통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인권운동가 뉴스에 따르면 전국적인 시위가 있은 지 이 주만에 1만 600명 이상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만 명 이상이 감옥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위는 전국 31개, 주위 186개 도시를 포함해 585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의 자료에 따르면 일요일 기준으로 54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아직 심사 중입니다. 사망자는 시위 참가자 483명, 군인 법집행기관 직원 47명, 어린이 8명, 시위와 무관한 행인 5명, 검사 1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심사 중인 수십 명의 사망자. 바로 이것이 가장 끔찍한 부분입니다. 어제 저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에 유튜브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2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분들은 그 영상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테헤란의 연간실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십 명의 사망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식적인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망자들은 심사 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대규모 탄압의 물결 이후 상대적인 안정이 시작되었고 시위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치안 부대를 동원하고 일부 도시의 거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부대를 배치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의 조직력과 연계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블랙아웃은 이란 당국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해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스타링크의 대부분도 어떻게든 차단해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이 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란 정권은 매우 빠르게 친정부 성향의 맞불 시위를 거리 곳곳에 내세워 일반 시민들끼리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위대가 같은 거리에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천 명이 참가한 이슬람 공화국 지지 시위가 메슈헤드, 테헤란, 이스파한, 자이단, 하메단 등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란 정부는 수백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야권은 이를 의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치안부대,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 공무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미국 개입이 없으면 시위는 2022년처럼 점차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릅니다. 사실 미국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동안 이란 국민이 당열했던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의 반대자들조차도 갑자기 시위를 멈추고 하나의 깃발 아래 서방에 맞서 싸웠습니다. 망명 중 군주주의자 리자 페흘라비는 다시 거리로 나와 행정 건물과 치안 당국을 공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1월 8, 9일 시위가 절정이고 당국이 조치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같은 리자 페흘라비는 혁명의 새 국면을 선언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아직 야권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톨라 정권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 시위를 아직 섣불리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위가 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서 시위대가 살해된 것에 대해 무력 사용을 경고한 후 이슬람 공화국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백악관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연락을 취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은 백악관 소식통이 에익시옷에 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테헤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워싱턴과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트럼프가 아야톨라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아락치와 비트코프가 며칠 내로 만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일요일에 트럼프는 1월 10일 이란이 미국과 접촉해 핵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인용문이 이어집니다. 회담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협상 전에 행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국의 상황에 대해 매시간 보고를 받고 있으며 시위대를 살해하면서 레드라인을 넘기 시작한 아야톨라 정권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죽이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살해된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폭력을 통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 우리는 몇 가지 매우 강경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폴리티코의 백악관 소식통들은 미국이 민간인에게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란 군대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군대를 이란 공화국에 파병할 계획이 없습니다. CNN의 소식통들도 이란 보안기관이 목표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사, 정치인 및 정부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시위대의 인터넷 접근을 복구하기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13일 이 결정적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트럼프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시위대 지원 방안과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앞서 미국의 행동에 대응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와 군함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럴 경우 이란이 전례 없는 조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믿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매우 강력한 대응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에서의 시위는 12월 28일에 시작되었으며 그 계기는 리알화 환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회적 불만은 정치적 불안으로 번졌고 여기에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임 요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며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입해서 아야톨라 정권을 공격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란에서 시위가 다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